한국은 일본 복제품일 뿐이야. 일본 도쿄에서 들려오는 어느 한 남자의 대쪽 같은 외침입니다. 이런 고지식한 남성에게 한 일본인 PR 전문가, 여성이 강경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저 과거의 식민지로만 여기던 남성. 여성의 컴퓨터에 담긴 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자료들을 보며 마음을 되돌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야라고 해요. 도쿄에서 PR 전문가로 일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멋진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여러 문화를 탐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 직업이 좋지만 반대로 저희 집을 생각하면 엄격한 규칙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답니다. 어릴 적 제 부모님께서는 항상 일본의 옛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일본 전통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늘 한국은 그냥 일본의 복제품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 식사 시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TV를 보던 중 뜻밖에도 한국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비친 색깔들은 아주 밝고 아름다웠고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펼쳐진 이야기는 행복한 순간과 많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왜 부모님께서는 한국을 그렇게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속 캐릭터들은 진심 어린 웃음과 눈물로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따뜻하고 진실되게 느껴져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 패션, 예술 사진 등을 찾아보며 하나하나의 발견이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쳤어요. 비록 부모님께서는 항상 한국을 무시하셨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창의적인 표현과 따뜻한 감정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언젠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분주한 거리를 걸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TV에서 본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밝은 포스터를 보거나 라디오에서 신나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게 다가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의 세상으로 초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각자의 색을 더해준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싶은 세상이었어요. 옛 생각 대신 새로운 꿈이 자리 잡은 세상이요. 저는 이 흥미롭고 생기 넘치는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곧 배울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한편의 TV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다양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화창한 오후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작은 거실에서 애니메이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화면은 밝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장면마다 생생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이었고 저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따뜻해졌어요. 친구 유우키에게 이런 걸 본 적 있어? 정말 멋지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유우키도 조금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오늘 본 아름다운 장면들을 곱씹었어요. 분주한 거리,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음악 소리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사람들, 언어, 예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드라마에서 들은 몇몇 단어들을 조용히 따라 해보며 연습도 했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혹시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니? 라고 물으니 대부분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드라마의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색깔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우리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였어요. 방과 후에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과 잡지를 찾아봤어요. 한국 궁궐의 아름다운 사진,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 현대적인 건물 사진들이 잔뜩 나와서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페이지를 넘기며 몇 장의 사진을 저장해 두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또한 선생님께 한국에 대해 여쭤보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한국의 축제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단어들을 노트에 적고 작은 그림도 그리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고유한 아름다움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로요. 언젠가 직접 분주한 거리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음악이 있는 한국을 보고 싶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호기심의 불꽃은 점점 더 크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 달 동안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던 제가 드디어 회사에서 아주 신나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저는 도쿄의 한 PR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 다카시 씨께서 우리 팀을 불러 모으셨어요. 다카시 씨께서는 요즘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정말 좋아하고 있답니다. 전체의 60%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최근 1년 사이에 본 사람이 70%나 된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두근두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팀은 바로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형형색색의 마커, 종이,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열심히 작업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보고서를 읽고 한국 팝송 샘플도 들어보았어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마치 작은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한 차트를 보았어요. 그 차트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온 나라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대단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유미 씨와 이야기하며 유미 씨 이 차트 봤어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사랑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유미 씨도 미소를 지으며 정말 한국이 일본의 새로운 창의력의 물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지만 참 감동적이에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한국 노래와 드라마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마치 사명을 띠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추가로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촬영된 드라마 장면, 다채로운 길거리 축제, 그리고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찾아내었어요. 개인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구절도 배웠답니다.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프로젝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나하나 구성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밝은 이미지와 경쾌한 음악, 그리고 행복한 젊은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마치 일본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 같았어요. 매일 프로젝트 작업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캠페인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 문화의 진짜 아름다움과 창의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역할을 했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미래 세대가 옛 편견을 넘어서고 한일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저는 밝고 멋진 이미지, 인상 깊은 슬로건, 그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올수록 떨리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이 캠페인을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래된 편견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저는 이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우리 프로젝트 팀은 아주 특별한 분과 인터뷰할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분은 이츠루 씨라고 하시는데 89세이시고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전쟁 시절,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츠루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츠루 씨를 처음 뵀을 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셨어요.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사진 속에는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츠루 씨께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한국과의 경험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이츠루 씨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한국이 약하고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믿었답니다. 당시 젊은 시절의 혼란과 희망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치 옛날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츠루 씨께서는 전쟁 중에 저는 많은 일을 목격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강인함과 끈기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용감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희망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이츠루 씨께서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이 사진을 보면 힘든 시절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이 단순히 어려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츠루 씨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 때문이었어요. 매번 어려움에 부딪혀도 서로 도우며 일어서려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모든 나라는 고난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그의 간단하지만 진솔한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저는 이츠루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츠루 씨께서는 한국이 일본의 복제품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역사는 단지 아픈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이츠루 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날 이후 저는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회사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한국 문화 프로젝트에 대해 가족과 나눌 때가 왔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저희 가족은 보통 저녁 식사 때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정말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러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진심으로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약간 찌푸리며 한국 드라마라니 그것은 우리 전통과는 다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며 옛 생각을 고수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 마음은 조금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에 한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따뜻한 감정과 멋진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이츠루 씨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 한 편 보시겠어요? 그럼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모여 TV를 켜고 제가 캠페인에 사용했던 한 편의 드라마를 선택했어요. 화면에는 따뜻한 색감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저는 부모님 옆에 앉아 함께 보면서 드라마 속 인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장면에서는 인물들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습에 아버님께서 정말 용감한 것 같아. 라고 속삭이시고 어머님께서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뜻한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마가 끝난 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느낀 감동과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드렸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심과 아름다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드라마를 보니 한국 문화에도 참된 용기와 희망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님은 네가 보여준 그 열정 덕분에 나도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 세월 쌓인 편견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해갔고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따뜻해졌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도쿄의 맑은 햇살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추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한국 문화 프로젝트와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덕분에 우리 가족은 과거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집안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졌어요.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이셨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조용히 공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모두가 함께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같이 본 한국 드라마를 기억하시죠? 그때 느꼈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한국 드라마 같은 것을 무시했었는데 그날 드라마를 보고 나니 그 안에 담긴 용기와 아름다움이 참 인상 깊었어. 어머님도 따뜻하게 웃으시며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담긴 한국의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함께 보셨어요. 저는 한국의 화려한 거리 축제, 맛있는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미소가 담긴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차츰 눈빛이 밝아지며 제 설명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아버님께서 제가 준비한 한국 문화 관련 기사를 몇 장 인쇄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아마야, 이 기사들을 보니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참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 우리도 함께 더 많이 배워보고 싶구나. 어머님도 예전에는 우리의 전통만 자랑했지만 이제는 내 덕분에 한국 문화의 멋진 점도 알게 되었어. 정말 고맙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어요. 마치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다리가 놓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부모님께서는 저와 함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시며 웃고 즐기셨어요.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축제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어요. 축제 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축제장을 걸으며 밝은 불빛과 경쾌한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즐거워하시며 정말 멋진 경험이구나. 이렇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니 정말 즐겁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변화는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느꼈어요. 저의 열정과 노력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밤하늘 아래 별들이 반짝이는 도쿄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약속드려요.